안녕하세요. 안산시에서 코딩 골프 아카데미와 빅뱅 커스텀 골프 피팅샵을 운영하고 있는 골박사입니다. 4개월이면 나도 골프 천재 저자인 골박사는 골프 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 구력 33년, 골프 교습 23년, 골프 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 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 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시퀀스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박사의 시퀀스 골프 스윙 교습 방법은 4개월이란 최단 시간에 프로와 같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PGA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골박사의 교습 방법은 SBS 골프 방송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 KPGA 프로인 이모 프로의 구력 4개월 스윙을 분석하신 S골프 방송의 김모 프로께서 4개월이 아니라 4년 정도 연습한 스윙이라고 하셨으며 대형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극찬과 함께 훌륭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골박사의 코딩 시퀀스 교습 방법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골박사의 교습 방법은 KPGA 프로인 아들과 많은 프로 지망생들 그리고 PGA 투어를 거쳐 현재 KPGA 투어에서 2승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골박사의 23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골프 스윙 분석 전문가인 골박사는 골프 스윙 157가지 스윙 포지션을 인체 구조 반응 원리를 이용한 생체 역학적 스윙 분석을 토대로 운동 역학적인 교정 방법으로 최단 시간에 완벽한 스윙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골프협회 회장배 대회 3일전 연습 라운드. 경기도 골프협회 장배 주니어 대회가 열리는 한화CC로 골박사와 아들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던 프로와 아들보다 한 살 많은 프로 이재자와 함께 대회 3일전에 있었던 연습 라운드 때의 에피소드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화CC는 업다운이 아주 심한 골프장으로 페어웨이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포대 그린 홀도 있어 코스 공략과 그린 공략을 잘해야 하는 골프장입니다. 우리는 아웃코스 9번 홀을 마치고 10번 홀 티박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골박사는 놀랐습니다. 아마도 어림잡아 4에서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연습 라운드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들과 누나들이 보는 앞에서 티샷을 하는 것이 처음인 골박사의 아들은 드라이버 티샷을 정말 멋지게 페어웨이 정중앙으로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와 하는 아주 큰 함성과 동시에 박수가 들려왔습니다. 그 함성을 듣고 아들이 뒤를 돌아보니 형들과 누나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형들과 누나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드라이버를 도우미에게 주는데 도우미께서 골박사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 아들은 갤러리가 많은 데서 드라이버를 더 잘 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도우미였기에 아마도 또래의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말을 했을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도우미의 칭찬 그 말 한마디가 훗날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골박사는 전혀 하지 못했었지만 3일 후 도우미의 그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습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드디어 골박사 아들의 구력 4개월 첫 번째 대회에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8월 25일 경기도 골프협회 장배 주니어 대회 당일 클럽하우스에서 해장국을 먹고 나오는데 대회 참가 선수 학부모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골박사와 아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우리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번 대회에 처음 나오는 누구구나 하고 아들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골박사 아들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력은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옵니다. 4개월이요. 아들이 대답을 하니 아주 커다란 미소를 지으면서 또 물어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어느 프로에게 레슨을 받고 있느냐고 또다시 물어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빠요라고 그러자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별 볼 일 없다는 듯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얘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과 골박사는 1번 홀로 이동을 했습니다. 1번 홀 티그라운드에 도착해보니 많은 학부모들과 참가 선수들이 앞조의 플레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학부모들 손에는 망원경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학부모에게 망원경의 용도를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갤러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컨샷 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골박사 아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박사와 아들을 비웃음을 치고 갔던 그 여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로 플레이하는 아이의 엄마이라는 것과 그녀의 아들은 구력 3년의 매 대회마다 1등을 독차지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왜 그 여자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고 끝내는 비웃음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첫 대회 드라이버 티샷을 지켜보는 골박사 마음은 내가 라운드 할 때보다도 몇 배의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골박사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멋지게 드라이버 샷을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세컨샷을 지켜보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선수들의 옷 색깔이 모두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당시 대회 규정에 무조건 바지는 검정색, 상의는 흰색을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골박사는 옆에 계시던 학부모에게 망원경을 잠시 빌려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아들이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컨샷을 무사히 그린에 안착시키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나고 걱정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무작정 9번 홀그린에서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드디어 9번 홀을 파로 마무리하고 아들이 씩씩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골박사는 깜짝 놀랄 말을 도우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현재 1등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드라이버 거리도 30m씩 더 나가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믿기 어려웠으며 도우미의 말을 아침에 만났던 비웃음녀가 내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걸어오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녀의 아들 등을 두드리며 너 오늘 왜 그러냐고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골프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러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아이들은 긴장을 많이 해서 연습 라운드 때보다 10타 정도 스코어가 더 나온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참가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9번 홀까지 1등이라니 골박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더니 연습 라운드 때 도우미께서 갤러리가 많은 데서 더 잘한다는 그 말을 생각했더니 하나도 떨리지 않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도우미의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선수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회에 나가면 긴장을 하지 않고 골프공을 깨뜨릴 정도의 강한 스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골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박사는 지금까지도 도우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골프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웃음녀를 비웃듯 대회 첫날 구력 4개월 골박사의 제자이자 아들은 1등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 최종 3등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경기도 골프협회장님이 골박사를 만나보고자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고자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협회장님께서 누구 아버님이시군요 하고 인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네, 제가 누구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3년 정도 구력이 되어야 순위권에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드님은 골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것도 첫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였다는 것은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보여 아버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정말 4개월 연습을 하였고 아버님께서 레슨을 하셨다는 것이 맞습니까?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회장님은 골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골박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타이거 우즈 프로가 마스터스를 우승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하시는 말이 정말이었군요라고 회장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대회 첫날 아들이 1등으로 예선을 통과한 것이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협회장님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드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하며 나에게 협회임원으로 입회하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골박사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틀 후에 호주로 골프 유학을 떠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골박사와 아들에게 호의와 극찬을 아끼지 않으신 회장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국내로 꼭 들어오길 바란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997년 4월 28일에
가족과 함께 골 박사의 아들은 호주로 골프 유학을 떠났고 골 박사는 한국에서야 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동안 기러기 아빠가 되어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호주를 왕복하는 생활을 한동안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 해외 전화 통화료가 한 달에 40만 원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국제전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팩스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